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워킹맘입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쭉 인연을 이어오며 친구 관계를 유지해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오랜 시간 고민 끝에 그 친구들과의 만남을 마지막으로 관계를 끝내기로 하고 사실상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사실 그 친구들은 저에게 단순한 친구 이상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학교 생활의 거의 전부를 함께 했을 만큼 친했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함께 웃고 울면서 서로를 의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도 10년이 넘는 시간을 꾸준히 연락하며 만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인연을 끊기로 결심한 건 저 스스로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서운함과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이가 멀어질 수 있었을까? 그 오랜 세월 함께 쌓은 추억이 한순간에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릴 수 있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련 없이 그 관계를 훌훌 털어버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의 짐처럼 남겨두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젠 진심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주변에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1년에 몇 번 정도 연락을 주고받는 대학 시절 친구 몇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혼자가 된 건 아니지만 확실히 예전처럼 절친이라 부를 수 있는 사이는 아니지요. 이제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나 선배, 후배들이 제 일상에서 제일 자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아이, 친구들의 엄마들이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제 주변에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다일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항상 함께 뭉쳐 다니던 친구가 3명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있었습니다 라고 해야 할 것 같네요. 그 친구들은 저와 학창시절 내내 붙어 다녔고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서로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겨주며 지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제 대학교에 진학했는데 그 친구들은 각각 다른 전문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비록 서로 진로는 달랐지만 대학생 시절에도 방학 때마다 만나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여전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3학년, 4학년이 되어 취업 준비를 위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스터디에 나가 바쁘게 지낼 때 친구들은 이미 사회에 진출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시기에 친구들이 저에게 자주 해주던 말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꼭 돈을 잘 버는 건 아니야. 너도 막상 사회생활 해보면 별거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 친구들은 사회생활 선배라며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대학에 다니는 동안 친구들이 먼저 경제적 자립을 하고 월급을 받으면서 여유를 가지는 것처럼 보여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사회에 진출하면서 초임이 150만 원 정도였고 큰 연봉 상승이나 경력 개발과는 거리가 먼 직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친구들은 이미 어른이 된 기분이었는지 제가 취업 준비로 바쁘다 하면 너도 이제 사회생활 배워야 한다며 은근히 우월감을 보이곤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보다 2년 늦게 사회에 나가게 되었고 전공을 살려 취업해 첫 해 연봉이 3천만 원을 조금 넘겼습니다. 그때 친구들은 역시 대학교 나온 건 다르긴 하네 하면서도 제가 사회생활에 대한 현실을 모른다고 하거나 조직생활에서 적응 못할 거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친구들은 늘 저와 자신들을 비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들으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비교와 농담이 조금씩 마음에 남게 되었고 결국 이런 작은 균열들이 쌓이고 쌓여서 관계가 틀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친구들에게 제 급여를 정확히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한창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부터 친구들은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친구들이 자주 저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너는 공부만 했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몰라. 사회생활이 만만한 줄 아냐? 회사 다니면 현실 깨닫게 될 거야. 취업해서 연봉 많이 받으면 뭐해? 결국 회사에서는 부속품이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느낀 걸 솔직히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며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매번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점점 친구들 앞에서 제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취업해서 연봉을 얘기하면 그걸 자랑한다고 느끼거나 기분 상해할까봐 걱정됐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연봉이 친구들이 받던 급여보다 꽤 높았지만 저는 한 번도 친구들에게 숫자를 구체적으로 말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벌어 하고 얼버무리곤 했습니다. 승진을 하고 직급이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제 나름대로 성취감을 느꼈는데도 그걸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친구들과 회사 이야기를 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회사 어때? 라고 물어보면 그냥 그렇지 늘 똑같아 하고 대답을 피하기 일쑤였고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가 저만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게 친구들과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하나씩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제가 하고 있는 일, 제가 겪고 있는 회사의 일들은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이 더 멀어졌습니다. 저는 지금 직장 생활을 9년째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제자리에서 책임감을 다하며 일해왔고 일하는 동안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워킹맘이 되면서부터는 회사 일과 집안일을 함께 책임져야 했고 솔직히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만큼 힘든 시기가 많았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는 회사를 눈치 보면서 조퇴하고 밤새 아이 간호하다가 새벽에 잠깐 눈을 붙인 채 출근해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을 때는 격려, 단절이라는 말을 남의 일처럼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고 나니 이제야 제 자신에게 참 고생했다, 잘 버텨왔다고 말해주고 싶어졌습니다. 누가 대단하다고 칭찬해주지 않아도 저는 제 인생을 제 손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조금은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늘 이야기하던 돈도 별로 못 벌 거면 차라리 전업주부 하겠다는 말도 저는 존중했습니다. 친구들이 본인의 삶을 그렇게 선택하는 건 자유라고 생각했고 한 번도 그걸 비하하거나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더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일이나 상황을 자랑처럼 보일까 조심스러워 말을 아끼고 친구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는데 정작 제 이야기는 내가 뭘 알아? 너도 사회에 나오면 현실 알게 된다는 식으로 폄하되기 일쑤였으니까요. 지금으로부터 1년쯤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고등학교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넷이 늘 모이던 단골 커피숍에서 보기로 했는데 친구 중 한 명이 그날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아이를 친정어머니께 맡기고 혼자 나오던 친구였는데 마침 그날은 갑자기 아이 돌볼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도 같이 있으니 대화도 평소보다 산만했고 다들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통화를 해야 했습니다. 중요한 업무 관련 내용이어서 저는 테이블에 가방을 두고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동안 제 가방이 열려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가방 안에 서류를 따로 보관해 두었는데 그중에 연말정산 내역서가 있었던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이가 가방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꺼내보는 사이에 친구들이 내역서를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마치고 다시 테이블로 돌아오니 친구들 표정이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서류가 제 가방 위에 그대로 놓여 있더군요. 그때 친구 한 명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야, 이거 진짜야? 너 연봉이 이거 맞아? 저는 순간 당황해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연이어 물었습니다. 진짜 이 정도 받아?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받았어? 그때 친구들이 질문을 하는 말투가 단순히 놀란 게 아니라 어딘가 불편하고 묘하게 기분 나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그렇다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그 뒤로도 연봉 얘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야, 이 정도면 우리 다 합친 것보다 많겠는데? 아니, 너 맨날 그냥저냥 산다고 해놓고 이건 뭐야? 그 순간 저는 제 자리가 너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변명 같을까봐 굳이 해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날 모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친구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모임을 정하면 늘 저에게 먼저 일정과 장소를 상의했고 농담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친구들이 저를 피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넷이 함께 쓰던 단톡방에 새 글이 거의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셋이 따로만 대화를 주고받는 듯했고 저에게는 일정이나 약속을 결정해서 통보하는 식으로 알렸습니다. 예전에는 언제 볼까? 너는 이날 돼? 하고 물어봤는데 그때부터는 우리 이날 보기로 했어. 시간 되면 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처음에는 그게 제 오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위축되어서 모든 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싶어 자책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서 친구들을 오해하는 거 아닐까? 내가 괜히 자격지심을 느끼는 거 아닐까? 하며 몇 번이고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심지어 저는 제가 사과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괜히 연말정산 서류가 보여서 기분 상했을 텐데 하며 자꾸 스스로 잘못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이 제게 보내는 기류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모임을 나가면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기도 어려웠고, 대화 도중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들 흘려듣거나 딴청을 피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날 연봉이 드러난 이후로 친구들이 저를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친구들 입장에서는 저의 수입이 자신들이 상상하던 것 이상이라는 사실이 불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 벌이가 친구들에게 그렇게까지 적개심이나 배신감을 불러일으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고 괜히 뽐내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동안 일부러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늘 승진 욕심도 있었고 돈 욕심도 있었습니다. 보통의 부모님들이 그렇듯 저도 제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미래를 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친구들은 늘 각자 자기가 가진 장점에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는 유난히 부침성이 좋고 누구는 활발하고 사교적이고 또 누구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센스와 매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솔직히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내성적이고 조용한 편이었고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성격도 아니었어요. 외모도 친구들처럼 특별히 주목받을 만큼 예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고등학교 시절부터 저는 친구들이 부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친구들은 늘 자기를 자신감 있게 드러냈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기분 좋게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늘 조금 더 공부해야 한다, 조금 더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달고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도 친구들이 교실에서 쉬는 시간마다 모여 수다를 떨고 웃고 있을 때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문제집을 풀거나 조용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이 그때부터 사회성도 좋고 활발한 성격 덕에 자연스럽게 빠르게 사회로 나가는 준비를 해왔던 건 인정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 준비를 시작하거나 전문대에 진학해 빠르게 직장 생활에 들어간 친구들도 있었고 저는 그때도 조금 뒤처진 기분에 늘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 자신을 다그치며 살았습니다. 나는 그 친구들처럼 타고난 장점이 없으니 그만큼 더 노력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 그게 저 스스로에게 내린 숙제 같은 거였습니다. 친구들이 20살, 21살부터 월급을 벌어 자립을 시작하고 사회생활이 주는 작은 여유를 누리고 있을 때 저는 여전히 학생 신분으로 학점 관리에 매달렸습니다. 큰 기업들이 원하는 스펙을 맞추기 위해 자격증을 따고 영어 점수를 올리고 인턴 경험을 쌓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 동안 친구들은 그 나이에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자유를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저는 친구들이 주말마다 놀러가고 새 옷과 예쁜 가방을 사서 인증하던 SNS를 보면서 나는 이 시간에도 공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자꾸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가 취업하고 나서부터는 또 다른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더 늦기 전에 성과를 내야 했습니다. 더 좋은 평가를 받아야 승진이 가능했고 연봉도 올라갈 수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승진에 대한 욕심은 제게 아주 현실적인 목표였고 그 목표에 매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아이에게 여러 체험을 시켜준다며 주말마다 나들이를 가고 카페에서 예쁜 사진을 올릴 때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사무실로 향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긴 회의를 하고 야근으로 밤늦게 돌아오면 아이는 이미 잠든 뒤였고 저는 그 작고 따뜻한 손을 몇 번 쓰다듬다 말고 눌러오는 죄책감을 삼키며 샤워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피땀 흘려서 일하고 조금씩 성과를 쌓아온 것에 대해 친구들은 인정하기보다는 마치 복을 타고난 사람 취급을 하더군요. 야, 넌 운이 좋았다. 어쩜 그렇게 복이 있냐. 윗사람한테 잘 보여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은 그나마 나았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건 단톡방에서 던지는 농담이었습니다. 요즘은 몸 아무렇게나 굴리면서 승진하는 여자들 많다는데 너도 혹시 진짜 내가 노력만으로 그 자리 갔을 거라 믿는 사람 몇이나 될까? 처음에는 그게 진심일 거라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농담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 농담이 몇 번이고 반복되고 다른 친구들이 그 말에 웃으며 동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들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하며 살고 있나?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성공에 집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제 가족과 제 아이를 위해서였고 제가 가진 능력이라곤 오로지 노력밖에 없었기에 더더욱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자기가 가진 장점을 내세워 20살부터 스스로의 인생을 만들어갔듯
저도 제 방법으로 제 인생을 개척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친구들이 저의 성취를 비꼬든 말하고 농담처럼 깎아내릴 때 저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제 연봉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제가 밥을 사라고 하던 친구들에게 더 이상 같은 기분으로 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누군가 야, 네가 잘 버니까 오늘 밥 좀 사라 하면 저도 그냥 웃으면서 밥을 사곤 했습니다. 그게 친구들끼리 하는 농담 섞인 부탁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넉넉하지는 않아도 친구들을 챙기는 게 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친구들이 제 연봉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그 말투와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밥 좀 사라 한마디에도 마치 내가 우리보다 잘 버니까 당연히 사야 한다는 당위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그 정도 버는데 밥 사는 게 대수냐? 아, 내가 잘 벌어서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얻어먹고 살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사실 속으로 이제는 더는 예전처럼 웃으면서 다 받아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상속받은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뭔가를 마련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입사해서 하나하나 경력을 쌓고 승진 경쟁에 뛰어들어 얻은 급여였습니다. 친구들에게 나는 내 노력으로 버는 급여를 내가 쓰는 걸 당연히 여기는 건 좀 아니야 라고 딱 잘라 말하지 못한 게 지금도 아쉽습니다. 그 말을 일찍 했다면 관계가 이토록 일방적이 되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친구들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넷이 함께 모였는데 대화 도중에 친구들이 회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여자들 부정한 방식으로 승진하는 사람들 많대. 나이도 어린데 직급 높은 여자들 보면 솔직히 다 낙하산이거나 뒷거래로 자리 꿰찬 거지 뭐.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 명이 번갈아가며 마치 누구를 겨냥하는 듯한 시선으로 저를 힐끔거리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한 친구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네 남편은 그런 거 의심 안 해? 갑자기 승진 빨리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히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고 차분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 나는 너희들이 놀고 쉴 때 공부했고 너희들이 찬란한 20대를 보내고 여행 다닐 때 나는 찬란한 20대를 다 버리고 회사에 매달렸어. 너희랑 나랑 선택이 달랐을 뿐이야. 하지만 친구들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조용하더니 이내 또 서로 눈치를 주고받으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 우리는 놀고 먹고 넌 그렇게 고생했어? 우리는 놀기만 한 줄 알겠다. 그 순간 이 관계가 여기서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친구들이 늘 꺼내는 돈 자랑 얘기를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남편이 외벌이라 대출금 때문에 머리 아프다고 하지? 나도 대출금 때문에 머리가 아프긴 마찬가지야. 지금 살고 있는 집 말고도 전세를 준 빌라가 하나 더 있는데 거기 대출금이 아직 조금 남아있어. 그거 갚으려면 나도 숨통이 막힐 때 많아. 친구들은 제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솔직하게 덧붙였습니다. 너희들이 진 빚에 비하면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도 너희랑 마찬가지로 대출금 갚으려고 매달 일하고 있어. 나라고 사치하며 사는 게 아니야. 저는 그날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계속 저를 비난하고 비꼬는 말을 쏟아낼 때도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제 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부럽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느낀 적 많아.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친구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있을 때 너희들은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여유롭게 커피숍에 가서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고 점심 먹고 또 수다 떨다가 아이 데리러 가면 시간이 딱 맞는다고 했잖아. 그 얘기할 때마다 솔직히 속으로 부럽다고 생각했어. 친구들이 표정이 조금 흔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아이한테 그렇게 밀착해주고 아이가 자라는 순간들을 곁에서 매일 보고 있다는 게 부러웠어. 사실 나도 내 아이한테 너희들처럼 해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그 순간 친구들 중 한 명이 그런 말은 왜 하냐고 네가 우리 삶을 무슨 동정하는 것 같아서 더 기분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동정이 아니야. 그냥 솔직하게 부럽다고 말하는 거야. 너희들은 늘 우리 집 살림 형편이 어쩌니 내 연봉이 어떠니 하면서 비교했지만 나는 그걸 부러워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야. 너희가 아이랑 보내는 시간이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가질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걸 아니까. 친구들은 여전히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너희들은 남편 뒷담화하면서 늘 돈 얘기만 하잖아. 내가 듣는 입장에서도 솔직히 좀 불편했어. 하지만 나는 내가 남편 욕하는 것도 힘든 거 푸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도 뭐라고 한 적 없어. 친구 한 명이 눈을 흘기며 그래, 우리는 돈 없어서 불행하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겠지?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도 힘들어. 나도 돈 때문에 신경 쓸 일 많아. 그런데 너희들은 적어도 아이랑 함께할 시간이 있잖아. 나처럼 회사에서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며 집에 들어오면 아이 자고 있는 걸 보는 사람이랑은 다르지. 너희들은 나보다 훨씬 행복한 것일 수도 있어. 그걸 스스로에게 암시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하는 거야. 제 말에 또 친구들이 참 좋은 척한다. 역시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말해라며 다시 비웃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 자신에게도 이야기하듯 덧붙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서로 다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를 이렇게 비교하고 상처 주고 받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해. 너희가 선택한 삶에도 내가 모르는 기쁨이 있고 내가 선택한 삶에도 너희가 모르는 외로움이 있어. 그날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저를 향해 끝까지 자기만 잘난 줄 안다. 결국 이렇게 15년 우정을 내가 먼저 버리는 거냐 하고 비난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울컥했지만 더는 참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 돼서 기분 나빴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적어도 너희 앞에서 한 번도 잘난 척을 한 적이 없어. 내가 승진했다고 연봉이 올랐다고 자랑한 적도 없고 오히려 그걸 괜히 이야기해서 기분 상하게 할까봐 일부러 숨겨왔어. 그 말을 하자 친구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내 연봉 때문에 뭐라 했어? 하고 발뺌하려 했지만 저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너희가 언제나 내게 농담처럼 말하던 거 있잖아. 네가 뭘 잘났다고 그래. 네가 뭔데 그렇게 잘난 척해. 그 말들 너희는 그냥 장난이라고 했겠지만 나는 다 기억해. 친구들이 더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잘된 걸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는 게 진정한 친구야. 나는 친구가 좋은 소식이 있으면 늘 부럽기도 했지만 진심으로 축하했어. 결혼한다고 하면 진심으로 기뻐했고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나보다 먼저 축하했다고.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고 더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뒤에서 흉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런 얘기가 다 들려. 내가 자랑질한다고 남편 벌이가 얼마나 대단하냐고, 얼마나 윗사람들 눈치 잘 봐서 승진했냐고 그 뒷담화 다 알아. 친구들 중 한 명이 야, 그건 오해야.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하며 황급히 말을 끊으려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오해 아니야. 그런 말이 한두 번이었겠어? 언제부턴가 너희들 말 속에는 늘 뼈가 들어있었어.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했니? 제 말에 친구들이 시선을 피했고 그 순간 저는 이 관계가 정말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마음을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참아주고 이 정도로 기다려줬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만큼 다 한 거라고 생각해. 더는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어. 그리고 친구들이 또 무슨 말을 꺼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냈습니다. 너희들은 남편 뒤에서 흉보고 돈 때문에 서로 질투하고 그러면서도 적어도 아이들 옆에 있을 수 있었잖아. 나는 그 시간이 부럽기도 했어. 하지만 이제 나도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너희들 밥 사주느라 쓰는 돈, 그거 내 아이 교육시키는 데 쓸 거야. 너희들이 뒤에서 내 얘기하면서 웃고 떠드는 동안 나는 그 돈과 시간으로 내 아이에게 투자할 거고 내 가족을 위해 쓸 거야. 더 이상 너희들 만나서 기분 상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시간 안 써. 그 시간에 차라리 회사 일하고 남편이랑 아이랑 보내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핸드백을 챙겨 어깨에 메고 의자를 조용히 밀었습니다. 마지막에 친구들을 보면서 짧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서 걸어 나가는데 제 등 뒤에서 친구들이 저를 향해 쏟아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봐라, 결국 저렇게 나간다. 지가 뭘 잘났다고 저렇게 싸가지 없게 구냐. 돈 좀 번다고 인간 됐네. 그 말들을 들으면서 순간 심장이 쿵쿵 뛰었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도저히 그냥 나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친구들 셋이서 제 쪽을 바라보며 여전히 조롱 섞인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똑바로 바라본 다음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질투에 눈먼 천박한 것들. 그 말은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커피숍 문이 닫히는 소리가 똑똑하게 들렸고 문 너머에서 친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잠깐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15년을 이어온 친구들과 완전히 절연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은 솔직히 묘했습니다. 마음이 홀가분하기도 하고 동시에 한쪽이 허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끝이구나. 지금까지 그 친구들과 나눈 추억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함께 교복 입고 사진 찍던 때, 대학 새내기였을 때 주말마다 만나 수다 떨던 모습, 각자 결혼할 때 결혼식장에 가서 웃고 축하해주던 순간들. 그런데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허합니다. 너무 긴 세월을 친구로 지낸 사람들이라 갑자기 공백이 생긴 듯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는 없습니다.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저를 의심하고 비꼬고 뒤에서 이간질하는 모습들을 견디며 또다시 몇 년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 선택한 삶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외벌이를 하든 본인이 일하든 그건 각자 가족의 선택이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글로 적은 이야기는 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들이 남편이 돈을 못 벌면 무능하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스스로가 조금 뒤처졌다는 생각이 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 하고 끝없이 비교하고 뒷말을 퍼뜨리는 모습에 지쳤을 뿐입니다. 저는 그 점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대화에 머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에겐 오래 두고 사귄 벗, 친구라고 부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잃은 자리가 이렇게 허전하다는 걸 요즘 매일 실감합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께 털어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